안녕하세요. 원픽다우에서 프로세싱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자스민 PD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기능성 저당형 및 저당 습관에 대한 CCC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한방의학 및 병리학 전문가이신 디톡스 한의원의 박준상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한 17년 정도 진료를 하고 4년 전에는 제주도로 옮겨서 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3대째 한의사 집안이고요. 동생은 이제 의사이다 보니까 양방과 한방의 장단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대처법을 또 공부해서 보완해서 지금 환자의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당뇨병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네. 당뇨병은 어떤 질병인가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흡수돼서 포도당이 생성되거든요. 그럼 그 포도당이 이제 세포로 이동을 하려 그러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췌장에서 인슐린 자체가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가 되어도 혈액 속의 지방이나 독소 때문에 세포로 이동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이제 혈액 속의 포도당이 그대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질병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당뇨 환자가 정말 많다고들 하는데 네. 현재 당뇨 환자들의 실정은 좀 어떤가요?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1,000만 명 정도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봤을 때는 20% 정도가 당뇨 환자이고 안타까운 건 한 20, 30대 젊은 층들이 지금 당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뇨가 정말 무서운 질병이라고들 하는데 왜 무서운 질병인지 원장님의 조금 의견을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환자를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당뇨는 합병증이 많이 심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혈액 속에 포도당이 그대로 잔존하게 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이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니까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생길 수 있고 우리 인체에서 가장 가느다란 혈관이 있어요. 그게 이제 눈하고 콩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콩팥이 좋지 못해서 투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석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3번 정도 투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일상생활이 많이 어렵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질병인데요. 당뇨에 걸리신 당뇨병 환자분들의 식사 습관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조언해 주시는 당뇨병 환자들의 식사 습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당뇨 환자들이 많이 아시지만 보정된 쌀과 정제된 밀가루가 좋지 않다는 거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곡을 많이 드시는데 드실 때 이제 30번 이상 천천히 드시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식사 중에는 국이나 물을 좀 적게 드셔야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소화 효소가 묽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공복에 물을 많이 먹는 연습을 꼭 해야 되고요. 우리 몸에 소화 효소가 저녁 8시까지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퇴근이 만약에 저녁 8시 이후에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집에 도착했을 때 너무 갑작스럽게 배가 고파서 급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과일이라든지 야채를 미리 좀 먹고 이 시장기가 좀 없어지면 그 다음에 식사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식사하고 나서도 바로 앉아서 TV 보지 마시고 네. 샤워를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해서 먹은 음식이 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몸속에 이제 포도당은 수분이 부족하면 지방으로 바뀌어 버려요. 네. 그러면 이 아까 말씀드린 포도당과 인슐린 사이에 얘가 끼어가지고 작동을 잘 못하게 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잘해야 되는데 요즘 커피를 많이 드시잖아요. 네. 커피를 한 잔 마시면 몸속 물이 2잔이 빠져요. 그래서 유럽에서 커피 시키면 꼭 물을 가져주는 카페가 많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네. 당뇨 환자는 특별히 그 수분 섭취에 유념을 해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 때문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당뇨 환자들의 식사 관리라든가 습관인데 당뇨에 걸리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당뇨에 걸리지 않을지 그 예방법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약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뇨를 예방하려면 확실히 도정이 덜 되는 음식, 쌀을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 운동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식후 백보란 말이 있어요. 뭐 100보는 걸어보면 사실 금방인데 그 말은 식사하고 나서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시간이라면 식사하고 나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샤워나 청소나 설거지 같은 걸 해서 소화를 반드시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식사하고 나서 움직임이 적어버리면 이제 비율을 들자면 10개를 먹었는데 한 2~3개만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7개가 몸속에 있는데도 또 먹게 되는, 그래서 과식하게 돼서 비만이나 당뇨가 되기 때문에 식후에 움직여주는 게 중요하고
또 스트레스를 현대인들이 많이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체에서는 그걸 위기 상황으로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축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이제 많이 먹게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음식을 좀 먹게 되면 부교감이 작동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만약에 스트레스 상태가 된다면 자꾸 먹게 계속 돼요. 먹게 되죠. 예를 들자면 게임 같은 경우도 네. 뇌를 계속 너무 긴장 상태로 두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좀 음식이 많이 땡기게 돼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면 같은 게 또 중요한데, 우리가 잘 때 노폐물을 제거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간이 사실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네. 간이 보통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가장 많이 작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면 시간이 이제 12시 전에 1시간 자는 거랑 12시 지나서 2시간 자는 거랑 수면의 질이 비슷하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일찍 자는 게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당뇨 환자들이 이런 식사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의하다 보면은 너무 좀 힘든 것 같아요. 가족들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힘들죠. 되고 네. 영양 불균형도 생기는 것 같은데 약은 또 내성이 생긴다라는 말도 듣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질문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 원장님께서 네. 그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건 밥을 2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당뇨 환자를 위해서 잡곡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식구를 위해서 또 백미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TV 언론에서 당뇨에 좋은 음식을 막 소개를 하는데 제가 정작 환자들한테 물어보면 꾸준히 하는 게 쉽지가 않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매일 식사에 이용하는 그 밥을 좀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먹는 밥인데 만약에 지방이 분해되고 당뇨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번에 지금 저당 습관이라고 나온 그 쌀을 보니까 그 우리가 먹는 인슐린이라는 그 여주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당뇨와 이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강황, 커큐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 대사에 도움이 되는 천연 누에고치에서 나온 실크 아미노산과 곡식의 껍질에 있는 건데요. 그 소화효소에 분해되지 않는 난소화성 식이섬유 이런 네. 4가지 그 유효 성분을 현미에 입힌 그런 기능성 쌀이 이제 특허를 받아 나왔더라고요. 그런 쌀 같은 경우는 2번 밥을 할 필요가 없고 다 가족이 같이 먹었을 때 필요한 영양소도 흡수하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라든지 당뇨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당뇨 환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가족들이나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기능성 저당 현미, 저당 습관을 식사 습관에 적용해서 먹으면 예방에 좀 도움이 될까요? 요즘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실제로 어린아이들인데도 체중이 많이 증가가 되는 애들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 진단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질병은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기 때문에 수치만 이렇게 낮추는 그런 약을 써서는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멘트 벽돌을 좋은 거를 쓰면 이제 건물이 튼튼해지겠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만약에 좋으면 그 생활 습관병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도정된 쌀이라든지 정제된 밀가루 먹으면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또 인슐린이 또 급격하게 나와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또 과식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당 습관 같은 음식을 이제 쌀을 계속 부모님과 같이 먹다 보면 천천히 혈당이 오르기 때문에 비만이라든지 당뇨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부모님이 이렇게 천천히 식사를 하시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비유를 들자 그러면 이렇게 미사일이 날아갈 때 각도가 1도만 차이가 나도 떨어질 때는 수백 미터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지만 그런 좋은 습관을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게 되면 나중에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네. 원장님께서는 정통 한의학을 기반으로 서양 의학과 통합 의학을 실천하는 한의사님으로도 좀 또 이름이 있으신데요. 네. 질병을 바라보는 원장님만의 해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3대째 한의사 집안이라서 모든 시야가 사실 한의학 쪽으로 고정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 약사분들과 이제 대처법을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눈이 이제 2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근감이 생겨서 이때는 병원 가야 되고 이때는 한의원 가야 되고 약간 좀 교통 질서가 되는 것 같아서 좋았고
저는 이제 병원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예방의학을 전공을 했어요. 네. 사실 오늘 제가 소개한 이 저당 습관이라는 것도 사실 미리 많이 먹어서 네. 앞으로 가정의 그 건강과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식사 관리와 생활 습관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디톡스 한의원의 박준상 원장님이셨고요. 저는 원픽다우의 자스민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